서기 660년 7월 백제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백제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당나라군 13만, 신라군 5만, 총 18만 대군이 백제를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 지금의 부여, 궁궐 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신들은 왕 앞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나라군을 먼저 막자는 자도 있었고 신라군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자도 있었습니다. 의견은 분분했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의자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으며 해동증자라 불렸던 그 영웅은 이제 술에 절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여인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만 궁궐 밖에서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신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신라군 5만이 이미 탄현을 넘어 황산벌로 향하고 있다는 급보였습니다. 의자왕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대신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황산벌은 사비성까지 불과 며칠 거리였습니다. 회의가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좌평, 의직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성충과 흥수가 말했던 치면과 기벌포를 지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라군은 벌써 그곳을 통과했고 당나라군은 기벌포의 상륙을 마쳤습니다. 두 충신이 목숨을 걸고 간언했던 조언을 의자왕은 무시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자왕이 물었습니다. 누가 신라군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신라를 이끄는 장수는 김유신이었습니다. 평생 백전백승, 단 한 번도 패배해본 적 없는 천재 전략가. 그런 김유신이 5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데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계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계백. 그 이름을 들은 대신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계백은 백제군에서 달소리라는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부여시 성을 가진 왕족 출신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과거 김유신과 싸워 이긴 유일한 백제 장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백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의자왕의 총애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충이나 흥수처럼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을 의자왕은 싫어했습니다. 계백 역시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궐 안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의자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계백뿐이었습니다. 의자왕이 물었습니다. 계백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를 줄 수 있느냐고. 병조 담당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당나라군을 막기 위해 주력군을 백강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왕의 직속 부대는 5,000명뿐이라고 했습니다. 5,000. 그 숫자를 들은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5,000으로 5만을 막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신라군을 막지 못하면 사비성은 순식간에 포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제는 끝장입니다. 의자왕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백을 불러 5,000 결사대를 주고 황산벌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한 장수가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계백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중년의 무장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계백이 의자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왕이 그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5,000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가서 신라군을 막으라고. 계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5,000으로 5만을 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라군을 이끄는 자는 김유신이고 병력은 5만이니 5,000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의자왕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당나라군을 막으려면 주력군을 백강으로 보내야 하니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5,000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계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의자왕을 바라봤습니다. 수레찌든 눈, 떨리는 손, 비틀거리는 몸. 이 사람이 한때 백제를 이끌던 영웅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계백이 깊게 머리를 숙이며 명을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의자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은 짐이 믿는 몇 안 되는 충신이니 부디 백제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계백은 일어나 궁궐을 나왔습니다. 궁궐 밖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계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백제는 끝났다고. 하지만 명령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백의 집은 사비성 안쪽에 있는 작은 저택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는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40대 중반의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계백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백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출정 명령을 받으셨냐고. 계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당연 앞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백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떠나시냐고. 계백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라고. 아내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계백과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정이 다르다는 것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오실 수 있으시냐고. 계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겠다고. 저녁은 함께 먹어야 한다고. 계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계백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25, 장녀는 23, 차남은 18, 막내딸은 겨우 15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장남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집에 오셨냐고. 계백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출정을 해야 한다고.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막내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냐고. 계백은 막내딸을 바라봤습니다. 15.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계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백과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못하시겠지요. 계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계백이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백제가 망하면 우리 같은 귀족 가문의 여자들은 노예가 됩니다. 신라군의 전리품이 되거나 당나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당신도 아시잖아요. 계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귀족 여자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특히 장군의 가족들은 더욱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계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저를 먼저 보내주세요. 계백이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노예가 되어 욕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제가 적장에 첩이 되어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보다는 당신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요. 계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백제가 이길 수도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당신도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계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5천으로 5만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백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망하면 그의 가족들은. 그날 밤 계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칼을 닦았습니다.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반사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계백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장남이 태어났을 때 그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 딸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던 그 순간,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계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요. 살아서 노예가 되어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계백이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백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되었어요. 계백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자루를 쥔 그의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30년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어요. 그러니 마지막도 당신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낯선 사람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요. 계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평생 전장에서 수없이 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부디 명예롭게 싸우다 가세요. 그리고 저승에서 만나요. 계백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내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칼이 내려갔습니다. 아내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끝났습니다. 계백은 아내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계백이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을요. 계백은 장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5, 이제 막 어른이 된 나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건장했고 무예도 뛰어났습니다. 계백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장남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계백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다. 편히 자거라. 장남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계백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계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백제가 망하면 장군의 아들들은 처형당하거나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칼이 내려갔습니다. 장남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잠결에 그대로 갔습니다. 계백이 피로 물든 손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계백은 장녀에게로 향했습니다. 23, 이미 혼인할 나이였지만 전쟁 때문에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습니다. 칼이 내려갔습니다. 차남, 18,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이 내려갔습니다. 막내딸, 15, 가장 어렸습니다. 그녀는 계백이 가장 아꼈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계백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다시 자거라. 하지만 막내딸이 계백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계백이 말했습니다. 금방이다. 금방 안 아플 거야. 칼이 내려갔습니다. 막내딸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계백은 피로 물든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가족 5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의 손에 계백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짐승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가 무슨 짓을?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계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전장에서 죽어야 한다.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돌아와서도 안 된다. 660년 7월 9일 새벽 황산벌 5,000명의 백제 결사대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행군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도 계백처럼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백이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으니까요. 계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병들이여, 오늘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은 신라군 5만입니다. 우리는 5천입니다. 10배의 병력 차이입니다.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계백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옛날 월나라 왕 부처는 5,000명의 군사로 오나라 부차의 70만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분발해서 승리를 쟁취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백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구천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고 지형과 전략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제군은 평지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계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황산벌의 험한 곳을 골라 3개의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신라군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라군이 나타났습니다. 5만. 끝없이 펼쳐진 군대였습니다.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고 갑옷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자는 김유신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습니다. 김유신은 백제군 진영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5천. 이것으로 우리를 막겠다고?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백제군의 배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계백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공격. 5만 대군이 일제히 전진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백이 외쳤습니다. 진을 지켜라.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백제군이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백제 만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라군이 백제 진영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계백의 진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지형을 활용해 신라군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백제군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명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격퇴되었습니다. 신라군이 물러났습니다. 김유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천이 5만을 막아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이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공격.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격퇴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루 동안 4번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제군이 4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신라군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병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귀신이 아닌가? 어떻게 5천이 5만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김유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계백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먼저 김유신의 동생 김음순이 자신의 아들 반구를 불렀습니다.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백제 진영으로 돌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굴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군 김품일이
16세의 어린 아들 관창을 불렀습니다. 관창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가 되었다. 관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적은 수의 병사들과 함께 백제 진영으로 돌격했습니다. 관창은 용맹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백제군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곧 백제군에게 포위되었고 사로잡혔습니다. 관창이 계백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계백은 관창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겨우 16세. 계백의 막내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계백이 관창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관창이 대답했습니다. 16세입니다. 계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너는 아직 어리다. 관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나라를 위해 죽으러 왔습니다. 계백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계백은 관창을 풀어주었습니다. 어쩌면 계백은 관창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아들들을. 그래서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창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돌격이었습니다. 또다시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이 또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창은 세 번째로 돌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계백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관창의 용기는 인정했지만 전쟁이었습니다. 계백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창의 목이 잘렸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그의 용기를 인정해 시신을 말 안장에 묶어 신라군 진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창의 시신이 신라군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김품일이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관창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신라군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 어린 소년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뒤처질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김유신이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5만 대군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관창의 죽음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백제군이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였습니다. 하루 종일 싸운 5천 명은 지쳐 있었습니다. 신라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백제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이 3천으로 줄었습니다. 3천이 1천으로 줄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계백이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신라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수십 명을 베어넘겼습니다. 온몸에 화살이 꽂혔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계백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아내여,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간다. 더 이상 칼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계백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신라군의 칼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계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계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백제 만세.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충신. 계백 장군이 전사했습니다. 계백이 전사한 지 20일 후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쳤지만 부하의 배반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700년을 이어온 대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가 치욕을 당했습니다. 당나라 황제 앞에서 수를 따라야 했습니다. 한때 백제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도 모두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계백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 집에는 원혼이 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백제 유민들이 계백의 시신을 찾아 황산벌에 묻었습니다.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화려한 장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무덤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고려시대가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계백을 기록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백제인 중 단 3명만이 열전에 기록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계백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계백을 충신으로 기렸습니다. 부여에 의열사라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성충, 흥수와 함께 백제 삼충신으로 모셔졌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과 함께 충곡서원에도 모셔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계백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그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6.25 전쟁 때 도구를 당해 진짜 계백이 무덤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곳을 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논산에는 계백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부여에는 계백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칼을 들고 서서 백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계백은 영웅인가? 광신자인가? 나라를 위해 가족까지 희생한 충신인가? 잘못된 충성심에 빠진 비극의 인물인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계백은 위대한 충신이라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애국자라고, 5천으로 5만을 4번이나 격퇴한 뛰어난 장군이라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계백은 잘못 선택했다고, 가족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빼앗았다고, 명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역사는 계백을 충신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영원히 옳은 것일까요? 시대가 바뀌면 평가도 바뀝니다. 고려시대에는 충신이었지만 조선 초기에는 무도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백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계백이 가족을 죽이고 전장으로 향했던 그날 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5천으로 5만과 싸우며 죽어가던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만족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상할 뿐입니다. 1400년 전 황산벌에서 죽어간 한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요. 계백 장군, 백제의 마지막 충신, 가족을 죽이고 죽으러 간 비극의 영웅.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가족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명예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채널로 오시면 더 많은 역사 빌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